유승민 전 의원이 이 국면에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보며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배신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정말 천박한 그런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거든요. 예. 아니 그래요? 그러면 잘못을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지른 음.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 게, 아니 뭘 우리가 무슨 조폭입니까? 그걸 어떻게 감쌉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덮어 씌우는 거는, 이거는 진짜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배신자 프레임에 한동안 배신자 프레임이 유승민 전 의원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보며 당내의 배신자 프레임은 나쁜 프레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 대표 사퇴문 중에도 이 배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이 배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탄핵 종료를 한 거에 가결 종료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당내에서 이제 윤 대통령을 배신한, 어떤 보면 당론을 배신한 배신자다라는 비난도 있었거든요. 그걸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들었으니까 사퇴문에서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배신, 그 한동훈 대표가 쓰는 배신과 당내 일각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비판하는 분들이 쓰는 배신이 좀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한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탄핵에 지금 반대했어야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 아닙니까? 85명이 그런 입장이었고, 저는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11표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찬성표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96명이 저는 이 탄핵에 반대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국민을 배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결이 다른 배신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윤한 갈등이 사실 극에 달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현재로서는 공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 계엄 국면에서 한 대표가 분명히 기여한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에 18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심각해졌을 거예요. 곧바로 아마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18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구나. 그리고 국민 편에 서는 의원들도 있구나. 상식적인 의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갖게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초지일간 계엄의 어떤 그 위헌성, 불법성에 대해서 한 대표는 일단 강조는 했었죠. 중간에 오락가락했던 측면은 뭐 하야를 할 것이냐, 탄핵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그렇지만 적어도 그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입장을 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던 것.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령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걸 보고 일부 안심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권당 대표가 그런 입장을 신속하게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래도 일면 이게 괜찮겠구나라고 안심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그 계엄 국면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은 했다. 다만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까지도 저는 뭐 그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치를 떠는 그런 인터뷰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나 최상병 특검과 같이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인이 제3자 특검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패착이기도 하고 정치적 미숙함을 보이는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인이 뭐 돌아보고 좀 쉬기도 하면서 정치적 지금 숨가쁘게 걸어왔던 이 상황들을 몇 개월을 좀 돌아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등장이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중진들의 힘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스스로도 아까 죽는 길이다 당대표 그 얘기도 했지만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후에 내 인생은 이미 꼬였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고 하다가 정치일에 뛰어드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미 또 예감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꼬였다. 네, 꼬였다. 그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까 뭐 3년 얘기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은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검사 물 빠지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시간이 모자랐던 거고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에 대한 패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도 너무 일찌감치 물도 빠지기 전에 그냥 당대표까지 올라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좌천됐을 때 검사 시절에 그 충청도 어디 가 있을 때가 본인의 화양연화라고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니까 또 어떻게 등장할지 우리는 또 기다려 봐야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 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하면서 분명히 패착도 있었다. 그게 어설픈 리더십도 있었고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킨 바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떤 성숙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